그러면 이제 우리 선택은 두 가지인 것 같습니다. 하나는 쓰레기 대란으로 갈 것인가, 아니면 자원순환 사회로 전환할 것인가, 이 두 가지 선택의 기로에 있다고 보는데, 우선은 쓰레기 대란으로 갈 것인가 하는 부분을 살펴보겠습니다. 지난번에 이것도 봤던 것 같은데, 제가 이제 코로나 전국을 다 두 줄로 표현했던 거였었죠. 사회활동을 멈추자, 맑아진 하늘, 공기와 하늘, 일상생활을 멈출 수 없게 늘어나는 쓰레기, 그죠? 이 코로나19가 보여준 여러 가지 역설적인 모습들이 있는데 그런 겁니다. 결국은 어디론가 그 환경의 부산물들은 어, 축적돼 있다라는 거고, 그건 대표적으로 우리가 이제 쓰레기가 많이 축적되고 있다. 그럴 만한 것이 택배 물량이 어마어마하게 늘어났죠. 코로나 자체가 비대면 사회로 확 촉진시키면서 택배 물량이 굉장히 많이 늘어났고, 또 하나는 음식 배달, 그죠? 식당을 많이 못 가니까 배달 굉장히 많이 시키고, 이 택배 물량이 늘고 음식 배달이 증가한다는 것은 그만큼 일회용품이나 포장용기가 늘어난다는 거겠죠. 근데 이 일회용품과 포장용기를 가만히 보시면 전부 재활용 쓰레기예요. 그죠? 재활용 가능한 쓰레기. 결국 재활용 쓰레기들이 2010년에 그 전년에 비해서 한 19%나 20%가량 늘어났다 이러고 보는 겁니다. 그런데 전체 쓰레기 발생량이 늘었냐는 잘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공장동만 멈추고 그래서 생산 활동이 많이 멈춰진 측면도 있기 때문에 전체 쓰레기 발생량은 어떤지는 아직 데이터가 안 나와 있습니다. 2019년까지는 나와 있는데 2020년에 총량은 안 나와 있는데, 여러 가지의 근거를 통해서 환경부도 분석해 본 결과 재활용류의 쓰레기들, 그죠? 재활용류 쓰레기들이 19%, 20% 정도 늘어났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자, 우리가 여기서 쓰레기는 뭐고 폐기물은 뭐냐 한번 정리해 봅니다. 저는 그냥 결론적으로 같은 개념으로 이해해 주셔도 좋겠다. 우리가 그냥 편하게 우리가 쓰는 말로는 쓰레기, 정확히 한다면 쓸모없게 되어 버려야 할 것들을 통틀어 말하는 말로 돼 있어요. 사전적 정의는. 폐기물이라고 하는 것은 폐기물 처리법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사람의 생활이나 사업 활동에 필요하지 않게 된 물질, 이렇게 얘기되고 있거든요. 그중에 예를 들어 쓰레기, 연소제 이렇게 돼 있는데, 정확하게 본다면 사전적 의미로는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겠지만 통상적으로 우리는 쓰레기 이퀄 폐기물 이렇게 보셔도 좋겠다. 그리고 제가 이번 시간 내내 얘기하는 말은 쓰레기로 얘기해도 폐기물이라고 알아듣고, 폐기물이라고 얘기해도 쓰레기로 이렇게 같은 개념으로 들으시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 쓰레기, 폐기물 분류해요. 분류. 어떻게 분류하고 있냐면 보이시죠? 전체 폐기물은 생활 폐기물과 사업장 폐기물로 나뉜다. 생활 폐기물은 아시잖아요. 우리 사람이 생활하면서, 그죠? 먹고 입고 쓰고 뭐 이런. 사업장 폐기물은 산업체가 산업 활동을 하면서 발생되는 폐기물이 있을 거예요. 그죠? 이 두 가지가 있다. 그런데 생활 폐기물은 단순해요. 단순은 뭐 의류 폐기물 뭐 이렇게 성상별로 나누겠지만 다 생활 폐기물인데, 사업장 폐기물을 보면 세 가지로 나뉠 수가 있어요.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일반 폐기물이 있고, 그죠? 사업장이 공장만 있는 거 아니죠. 건설 현장도 사업장이죠. 그런 데서 나오는 건설 폐기물이 있고, 또 한 가지는 이런 사업장 일반 폐기물이나, 그러니까 사업장 일반 폐기물은 공장에서 나오는 폐기물로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건설 현장에서 나오는 건설 폐기물인데, 그거에 들어갔지 않은데 유독한 폐기물이 있어요. 이걸 우린 지정 폐기물, 이를테면 병원 적출물, 위생상 이건 일반 폐기물과 다르게 처리하거든요. 또 한 가지는 독극물, 독성, 유해 물질, 이런 것들은 지정 폐기물로 지정해서 특별한 방식으로 처리하게 한다. 다시 아까 공장에서 발생되는 것이 일반 폐기물이라고 그랬죠, 그죠? 사업장 일반 폐기물. 거기엔 다시 두 가지다. 생각해보세요. 공장에서도 생활이 진행되죠. 점심 먹고 나면 뭐가 나오겠죠. 이렇게 사업장이지만 생활계 폐기물이 있고, 사업장이기 때문에 워낙 생산 라인을 통해서 발생하는 사업장 배출 시설계 폐기물이 있다. 이렇게 구분이 돼요. 그런데 우린 통상 이 사업장 일반 폐기물에서 나오는
사업장 생활계 폐기물 플러스 우리 일반 가정에서 발생되는 생활 폐기물을 합쳐가지고 생활계 폐기물이라고 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앞으로 나오는 구분은 어떻게 할 거냐면 요 생활계 폐기물을 하나로 두고 조 아래에 있는 건설 폐기물을 하나로 두고 그 밑에 지정 폐기물을 하나로 두고 그 다음에 아까 사업장에서 이제 생활을 뺀 사업장 배출 시설 계 폐기물 네 가지로 구분해요. 그러니까 구분하는 범주는 다르게 설명했지만 최종적으로 그래서 어떻게 발생하는데 발생량을 따질 때라든지 그 처리량을 구분할 때 우리는 어떻게 구분하냐면 생활 계 폐기물, 사업장 배출 시설 계 폐기물, 건설 폐기물, 지정 폐기물 이렇게 내수로 나온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우리나라 폐기물 발생 그냥 볼게요. 감은 안 오겠지만 1년에 발생하는 총 폐기물 발생량은 한 49만 톤 이상이 된다. 하루에 그렇습니다. 하루에 발생되는 우리나라 전체에서 발생되는 모든 폐기물의 총량은 한 49만 7천 톤, 50만 톤 정도 가까이 된다는 거예요. 이 중에 건설 폐기물이 제일 많아요. 44.5%. 두 번째가 사업장 배출 시설 계 폐기물. 세 번째가 생활 계 폐기물. 네 번째가 지정 폐기물. 이런 순서로 되어 있어요. 그죠? 그런데 이제 중요한 부분은 이 폐기물 발생 총량이 점점 늘어가고 있다. 이게 문제예요. 그죠? 점점 늘고 있어요. 그런데 2019년에는 특별하게 더 늘었다라는 거예요. 그죠? 근데 2020년 코로나 국면에서 어떻게 양상이 달라질지 좀 지켜봐야 된다. 이런 겁니다. 자, 이렇게 발생은 그런데 처리는 어떻게 했냐? 처리되기 전에 생활 계 폐기물, 그죠? 아까 네 가지 폐기물 중에 생활 계 폐기물의 양상은 어떤가 봤더니 계속 생활 계 폐기물도 늘어나더라. 근데 이건 이제 우리가 보는 것은 한 사람이, 우리나라 사람 한 사람이 하루에 발생시키는 폐기물량이, 생활 폐기물량이 얼마냐? 그래 봤더니, 모든 사람은 하루에 1.09kg 정도를 발생시키더라. 우리 수강하는 모든 선생님들이 평균적으로 1kg 약간 넘게 하루에 발생시키는 거예요. 생활 폐기물을. 전국 평균이 그렇고 이 중에 충북에 사신다. 이러면 1.44 정도. 그러니까 전국 평균 대비 충북 사람들이 평균적으로는 어쨌든 생활 폐기물 발생량이 조금 높다. 약간 높죠. 청주는 약간 높으면 많이 높죠. 그죠? 1.09와 1.44는 꽤 높죠. 한 30% 정도 많은 거고 청주는 무려 1.46 더 높다는 거예요. 그죠? 이게 청주 충북 지역이 어쨌든 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이게 데이터 취합상의 오류인지 실제 그만큼을 발생시킨지 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다른 전국 평균 대비 30% 이상을 더 발생시킨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런 걸 잡는 게 중요하겠죠. 어쨌든 아까 폐기물 발생이 돼 하루에 전국적으로 50만 톤 정도 발생하는데 처리될 거 아닙니까? 그죠? 발생하는 폐기물은 처리해요. 그죠? 그 처리하는 방식이 몇 가지로 나뉘는데 가장 좋은 건 뭐겠어요? 재활용하냐라는 거예요. 그죠? 다시 재활용하냐? 재활용률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회색깔 제일 많은 게 재활용. 다행이죠. 제일 많다는 게. 그 밑에 저 오렌지색으로 되어 있는 게 소각이에요. 태워버리는 거. 요새는 소각하면서 이제 열을 회수하기도 합니다. 그 밑에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 게 매립이에요. 아까 매립장 봤죠? 땅속에 묻어버리는. 기타 이렇게 있습니다. 가장 좋은 것은 재활용률을 가장 높이고 소각과 매립량을 최소화시키는 게 중요하겠죠. 그죠? 그래도 소각 매립량이 다소 줄어들어가는 경향은 있다. 그리고 재활용률이 다소 늘어나는 경향이 있다. 그런데 문제는 아까 폐기물 총 발생량이 늘어나는 증가율에 비해서 재활용률이 늘어나는 증가율은 크지 않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여기 보면 뭐 무려 폐기물 중에 86.5% 대부분이 재활용되는 거로 보이지만 이 중에 허수가 있다. 혼용되는 게 있어요. 그죠? 분리했는데 속이 더러워서 재활용 못 되는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다시 그건 끄집어내서 소각이나 매립하게 되는데 그게 무려 한 15%가량. 그래 실질 재활용률을 보면 70%밖에 되지 않아요.
뭐가 문제인지 알겠죠? 어쨌든 이게 이제 현재 상황이다. 우리나라는 폐기물 발생량도 많아지고 있고 재활용률이 많은 것처럼 보이지만 실질 재활용률은 그다지 높지 않고 더 재활용시켜야 된다. 그러니까 총 발생량의 70%가 재활용되고 있다. 30%는 아까운 자원이 낭비되고 있다. 이 30%는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 30%를 살려내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 이런 겁니다. 이 중에 이제 아까 그 성상별로 생활 폐기물의 경우는 재활용률이 60%가 채 안 된다. 우리 생활계 폐기물 더 많이 재활용시켜야 되는 이유 알겠죠? 이건 우리 시민들의 노력과 직결되어 있다 이런 겁니다. 그 다음이 뭘까요? 사업장 배출 시설계. 사업장 배출 시설계는 생활에 비해서 재활용률이 꽤 높습니다. 왜냐하면 이제는 기업체들은요. 폐기물이 폐기물이 아니에요. 다시 회수해야 그 기업이 성장할 수 있는 거죠. 빠른 속도로 산업계 쪽에서는 재활용률이 높아지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산업계도 재활용률을 더 높여야 된다는 겁니다. 건설 폐기물은 거의 다 재활용돼요. 그죠? 왜냐하면 시멘트 부수면은 그거 다 골재로 쓰거든요. 근데 문제는 다 재활용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발생량이 더 많이 안 늘어나는 게 중요한데 건설 폐기물의 발생량은 끊임없이 늘고 있다. 끊임없이 짓고 부수고 한다는 얘기겠죠. 그죠? 이런 것들도 줄여야 된다 이런 겁니다. 지정 폐기물 이건 뭐 유독성 문제나 감염 문제가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재활용률이 적습니다만 이거 역시 더 늘려야 된다 이런 과제가 있습니다. 좀 딱딱해졌어. 자, 그러면 실제 재활용을 어디서 담당하나? 우리도 열심히 시민들이 가정에서 분리배출하죠, 그죠? 재활용 가능한 쓰레기들 분리배출하는데 그게 그럼 국내에서 다 처리되냐? 대부분이 중국으로 팔았던 거예요. 서구, 유럽, 미국, 일본, 한국 대부분 자국에서 발생한 쓰레기 중에 분리배출을 합니다. 분리배출해서 분리수거를 하죠. 재활용 가능한 쓰레기. 이게 이제 재활용 쓰레기로 잡히는 건데 그중에 상당 부분은 자국에서 리사이클 되지 않고 대부분 중국으로 수출했다는 거예요. 쓰레기를 수출해요. 재활용품이라는 명목으로 수출합니다. 무려 전 세계 재활용 쓰레기의 56%를 중국이 수입했습니다. 그러니까 중국만이 지구촌의 리사이클 센터였다고 보는 게 맞아요. 중국으로 가면 그 영세한 재활용 그 업체들이 있어요. 거기는 외국에서 수입해온 재활용 쓰레기를 다시 분류해. 다시 분류하다 보면 그중에 정말 쓰레기도 있고, 그죠? 그 다음에 재활용 가능하지만 뭐 너무 더러워졌다든지 못 쓰게 되는 거 다 분류합니다. 그래서 정말 그러니까 재생 원료로 쓸 수 있는 것들만 따로 분류해서 그걸 파는 업체들이 있어요. 그래봤자 뭐 직원이 하나인데 직원도 없는데 직원이 몇 명 이런 영세한 이게 주로 이제 산동성 쪽에 한 5천 개 이상의 재활용 쓰레기들이 몰려 있다고 하는데 2015, 16년도에 플라스틱 차이나라고 하는 중국 영화 감독이 중국에 있는 재활용 쓰레기 처리 업체의 삶을 그대로 찍은 거예요. 여기 봤더니 저 꼬맹이가 애기 돌보고 있고 막 뛰어놀다가 쓰레기를 그 세척한 물에 더우니까 그냥 세수하고 그 다음에 웅덩이에 봤더니 쓰레기에서 발생된 물 때문에 물고기가 뜨면 그 물고기를 다시 튀김으로 해먹고 뭐 이런 식의 쓰레기와 함께 사는 정말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이렇게 자랑하고 싶지 않은 비참한 삶의 모습이 다큐멘터리로 쭉 찍히는데 그 장면을 근데 이 사장은요. 사장이 30대인데 자기는 쓰레기병이 걸렸다. 몇 년 못 산다. 이렇게 비참한 이런 장면들이 다큐멘터리로 제작된 게 중국을 한 바퀴 돕니다. 그랬더니 이게 중국 정부에서 볼 때 어떻게 했어요? 그죠? 수치스럽다. 더 이상 중국은 세계 쓰레기통이 될 수 없다. 이러면서 재활용료 쓰레기들의 수입 중단 선언을 합니다. 이 다큐멘터리가 계기가 돼서. 그래서 2018년 1월 달에 실제 24개 품목의 재활용 쓰레기, 뭐 비닐, 플라스틱, 뭐죠? 그 종이 이런 쓰레기가 중단이 돼요. 난리 난 거죠. 대한민국, 일본, 유럽, 미국 쓰레기를 중국에 팔았는데 이제 중국이 안 받겠다고 해요. 갈 데가 없어요. 어디로 갈까요? 다 이게 동남아시아 쪽으로 간 거예요.
말레이시아, 필리핀, 뭐 인도네시아 이쪽으로 몰려가는데 그 필리핀 두테르테 대통령이 선언을 했죠. 선진국 상대로 선언했어요. 그 쓰레기와의 전쟁 선포라고 합니다. 더 이상 보내지 마라. 안 받겠다. 다 돌려보낸 겁니다. 우리나라 쓰레기도 돌아왔어요. 그죠? 우리나라 쓰레기도. 결국 중국으로 판로를 잃어버린 우리나라 재활용 쓰레기. 재활용 쓰레기인데 정말 쓰레기와 재활용품이 섞여 있다고 보면 돼요. 이게 갈 데가 없어진 거죠. 다 동남아로 갔다가 동남아에서도 이제 판로가 중단되고 이렇게 된. 그런데 가만히 봤더니 플라스틱 소비량이 우리나라가 제일 높아요. 그죠? 중국이 제일 낮아요. 여기 있는 나라 중에서. 우리나라 2015년 기준으로 대한민국 1인당 132kg의 플라스틱을 소비하는 것으로. 제일 플라스틱을 많이 쓰기 때문에 플라스틱 쓰레기도 많이 발생시키는 원인 제공을 하겠죠. 그죠? 아마 우리나라는 산업 구조가 그래서 그럴 거라고 저도 보는데 어쨌든 플라스틱 의존도가 높다. 다시 말해서 지구 플라스틱 쓰레기 발생의 책임이 꽤 있다. 아주 높게 있다 이런 겁니다. 우리나라가. 중국에서 재활용 쓰레기 수입이 중단됐더니 각 아파트마다 저는 방문이 붙었어요. 그동안은 내놨던 거지 이건 내놓으면 안 된다. 뭐 이런 식으로 막 비상이 걸린 거죠. 그런데 우리 국민들이 피부로 덜 느꼈을 거예요. 이때 쓰레기 대란이 나온다 했는데 덜 느낀 이유는 지자체별로 완충 조치를 임시방편적으로 했던 겁니다. 자, 잘 보시면 청주 같은 경우도 개별 주택은요. 직접 수거를 해가요. 청주시가. 직접 재활용 쓰레기 배출하는 날을 정해서 수거에 가서 청주시 재활용 선별장이 있어요. 그 선별해서 일부 재활용 품목은 팔고 일부는 소각이나 매일부가 이런 시스템으로 하는데 공동주택, 아파트가 많죠. 그죠? 아파트는 물량이 많으니까 이게 돈이 되는 거예요. 수익성이 있다. 그래서 일반 업체, 재활용 쓰레기 수거 운반 업체가 있어요. 민간 업체거든요. 그런 민간의 사업체가 그걸 담당합니다. 어떻게 되냐면 아파트 대표회의랑 계약을 맺어요. 이러이러이런 품목을 우리가 사가겠다. 그래서 아파트 대표회의가 파는 거예요. 열심히 이제 주민들이 분리배출을 해놓게 되면 그거를 아파트 대표회의가 팔고, 그죠? 민간업체가 팔고 그 돈을 아파트 공동으로 이제 뭐 발전기금을 쓴다든지 이렇게 해가는데 문제는 이 민간 수거업체들, 재활용 쓰레기를 수거 운반하는 업체들이 수거해서 어디로 대부분 팔았을까요? 중국으로 팔았던 거예요. 아주 양질의 재활용 쓰레기들 일부를 국내에서 처리하지만 대부분 중국에 팔았던 거예요. 근데 중국의 판로가 끊겼죠. 난리 난 거죠. 그죠? 재활용 쓰레기의 단가가 뚝 떨어지고 단가도 떨어지고 판로도 없어지고 이런 상황이 빚어진 거죠. 이 시기에 정부가 일부 보조를 해줬던 거예요. 아, 이건 돈이 안 되지만 그냥 가져가라. 그럼 그만큼 뭐 1억, 뭐 2억 지원해 주는 방식으로 완충을 했다. 그래봤자 이게 2018년에서 2019년 요 사이예요. 그죠? 그런데 2019년에 어떤 일들이 실제 발생했냐? 많이 보셨죠? 그죠? 이 의성 쓰레기산 아주 유명했죠. 2016년, 17년, 18년 쓰레기를 가지고 와서 그냥 싸놔버리는 거예요. 처리하지 않고 업체가 폐업해버려요. 이래 돼버리면 이걸 누가 처리해요? 결국 공공에서 처리하는 거예요. 이게 20만 톤 이상이 쌓였던 거예요. 그 당시 2019년 기준으로 전국의 쓰레기산이 이런 유사한 쓰레기 더미들이 235개, 전체 120만 톤 정도가 그냥 쓰레기를 쏘였던 거예요. 왜? 이제 더 이상 중국 같은 데 수출이 안 되고 그렇다고 국내에서 자체적인 순환 시스템이 아직 정착이 안 돼 있는 이런 방식이었던 거죠. 그래서 온동 쓰레기가 막 적재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걸 악용하는 불법 쓰레기 처리 업체가 있었던 거고 이런 부분이 이제 막 CNN에 보고돼 가지고 국제적 망신 다 당하고 그죠? 결국 이거 처리했습니다. 280억 원 들여서 공공으로 처리했는데 그나마 다행히 이 중에 이제 70%는 재활용으로 처리하고 이러면서 놀라우게 빠른 속도로 처리했다 이렇게 또 이제 평가를 하고 그랬는데 이게 결국 시멘트 회사에 소송하는 과정에 연료로 들어간다든지 이렇게 어떻게 보면 자원이 순환되는 것 같지만 그 지역에서는 또 다른 그 어떤 대기오염 물질로 나온다든지 또 시멘트 첨가물로 이제 소각제가 첨가물로 들어가면서 쓰레기 시멘트 논란 이런 식의 악순환은
계속되고 있다. 이런 장면들, 이 장면도 유명하죠. 필리핀은 이제 중국이 안 되니까 동남아라 같은 걸 다시 갖고 간 거예요. 그죠? 불법 쓰레기. 이걸 장관이 살펴보는 겁니다. 이게 자원으로 보이나요? 그죠? 다 쓰레기. 이런 일들이. 그래서 2018, 2019년, 근데 2020년 뭐 코로나로 오히려 더 쓰레기가 늘어나요. 이래서 2018, 19, 20년 이렇게 지난 3년을 쓰레기 대란 위기에 직면해 있다. 이런 겁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죠? 이 쓰레기 대란으로 그냥 갈 것이냐, 아니면 자원순환 사회로 빠르게 전환할 것이냐. 이제 이 다음 장에서는 전환하자, 이런 방안들을 찾는 겁니다. 전환하기 위해서는 개념 정리를 해보죠. 아까 쓰레기가 뭐라는 건, 폐기물이 뭐라는 건 개념 정리를 해드렸죠. 또 자원이 뭐냐? 자원은 우리에게 쓸모 있는 모든 물질과 물건을 다 자원이라고 그래요. 그죠? 근데 재미난 게 있어요. 자원과 쓰레기는 일종의 풍선과 같은 거죠. 자원이 늘어나면, 쓰레기가 늘어나면 자원은 줄어들어요. 그죠? 쓰레기가 줄어들면 자원이 늘어나요. 이 얘기는 뭐냐면 자원도 버리는 순간 쓰레기더라. 버려진 쓰레기지만 다시 활용을 하는 순간 자원이 되더라. 엄밀히 얘기하면 쓰레기는 없어야 되는 게 맞는 거예요. 그죠? 그렇지만 극히 일부는 발생하겠죠. 마지막 소각재. 근데 그 소각재까지도 지금은 다시 순환시켜야 된다. 쓰레기가, 폐기물이 없어야 된다. 이런 게 이상적인 겁니다. 그러나 쓰레기가 전무하는 것까지는 현실적으로 지금 상황에서 어렵다 하더라도 가급적이면 쓰레기는 최소화시키고 다 자원으로 환원시켜야 된다. 이런 개념이에요. 그런 얘기를 쭉 해놓은 겁니다. 자원의 개념, 자원순환의 개념, 자원순환 사회의 개념. 그 다음에 뭐 이제 뭐 4R, 5R, 3R 이런 게 있습니다. 여기서 재활용이 리사이클이라고 표현하죠. 재활용은 세 가지 개념을 써요. 자원순환 전체를 가지고 재활용, 리사이클 이렇게 표현하는 사람들도 있고, 재사용과 재활용을 합쳐가지고 리사이클 이렇게 쓰는 사람도 있고, 그중에 그 재생이용, 원료로 다시 하는 것만 리사이클 이렇게 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리사이클의 개념은 세 가지로 쓰인다. 이런 정도 그냥 상식적으로 알고 계시고요. 넘어가 보겠습니다. 어쨌든 이 쓰레기는 주로 자원순환을 늘려야 지속 가능한 세상으로 간다. 이런 개념들이고요. 요거 5R, 요 5R은 누가 많이 쓰냐면 비존슨이라고 그 쓰레기 없이 산다의 저자입니다. 외국 여성분이에요. 그분은 우리 이제 자원순환의 5단계를 얘기합니다. 리퓨즈가 뭐예요? 리퓨즈는 애당초 쓰레기 발생이 많이 나올 것 같은 제품을 안 사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누가 공짜로 줘도 불필요하다면 안 사는 겁니다. 아니, 거부하는 거. 그죠? 쓰레기 다발 상품은 아예 내가 취급하지 않겠다. 들여놓지 않겠다. 이렇게. 이런 초기의 단계가 리퓨즈. 그 다음에 리듀스는 쓰레기 발생을 줄이는 거예요. 그죠? 쓰레기 발생 자체 애당초 줄이는 거. 리유스는 다시 쓰는 거죠. 다시 쓰는. 끊임없이 다시 쓰는. 이거 한 번 쓰고 버릴 수 있겠지만 이거 가지고 어떤 사람들은 물병은 다시 쓰면 안 돼요. 이게 이제 미생물이 번식할 수 있어서 이걸 가지고 뭐 다른 걸 먹지 않는 거를 담아놓은 재료로 쓴다든지 아니면 잘라가지고 뭐 화분 같은 거 쓴다든지 이러면 다시 쓰는 게 되겠죠. 리사이클. 얘를 녹여가지고 다시 페트 원료로 쓴다든지 재생 원료로 쓰는 걸 이때는 그 협의의 리사이클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 다음에 로트, 이거는 뭐냐면 유기성 폐기물의 경우는 음식물 외에 쓰레기 나오면은 이것들을 부패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거름으로 쓴다든지 땅으로 돌아가게 이런 식의 과정을 얘기하는데 생활에서는 이게 맞는 것 같고 사회적으로는 밑에 이제 로트는 좀 빼고 왜냐하면 유기성 폐기물 좀 빼놓고 리커버라고 해서 회수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소각하지만 거기서 에너지를 회수하는 거죠. 이런 과정까지. 그래서 5R 이 개념이 두 가지로 있다. 근데 리사이클과 업사이클은 또 뭐냐? 이거죠. 리사이클 플러스 업그레이드. 리사이클이 통상 자원순환이라는 포괄적 개념을 쓴다라고 아까 말씀드렸는데 그런 리사이클을
아무리 해봤자 다시 쓰거나 이걸 재생연료로 쓰면 중고품이 되네, 그죠? 이걸 순환하면서 자꾸 가치가 다운되는 거예요. 이러면 활성화가 안 된다. 그래서 자원을 순환하는 과정에 가치가 업그레이드 돼야 된다. 업그레이드 플러스 리사이클 합쳐가지고 업사이클이라고 하는 복합어가 만들어진 건데, 이를테면 순환하는 과정에서 디자인을 바꾼다든지, 그죠? 쓰임새를 새롭게 한다든지, 스토리를 입혀가지고 가치를 상승시키는 리사이클을 바로 업사이클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 리사이클을 우리말로 재활용 이렇게 쓰잖아요. 그런데 업사이클은 우리말로 재활용 이런 개념을 쓴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고요. 여기 보시면 아래에 있는 가운데 있는 포스터를 보면 요새 이제 플라스틱 뚜껑들을 모아가지고 녹여가지고 플라스틱 방앗간 이렇게 해서 치약 자개를 만들어서 상품화 이런 게 이제 재활용의 개념들인 거예요. 재료를 재활용한다는 개념이에요, 그죠? 옆에 보시면 프라이탁이라고 하는 유명한 업사이클 제품이 나와 있습니다. 프라이탁은 그 자동차 뒤에 그 뭐죠? 방수천 자동차 호로처럼 쓰는 방수천을 활용해서 가방을 만드는데 아주 비싸게 팔리죠, 그죠? 저 가방 하나가 40만 원, 50만 원, 60만 원 그래요. 아주 명품 가방으로 아주 성공한 업사이클 업체죠. 그래서 순환시킨 것들이 기존에 그냥 처음에 나온 그 제품보다 훨씬 퀄리티도 높일 수 있고 가격도 높일 수 있다. 디자인도 높일 수 있고 이런 식의 새로운 자원순환의 통합 개념이 업사이클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요거 보시면 보이시죠? 다 이 가방을 메고 있는데 그 가방이 어느 위치인가 다 나오죠, 그죠? 이게 플라이탁은 모든 가방이 같은 가방을 없게 하겠다. 저마다 다른 디자인이 다른 그죠? 이미 있는 방수천을 활용하지만 전혀 다른 나만의 가방을 만들어서 판매하겠다라는 거고 이 제작하는 과정을 전부 상품화하는 거예요. 이거 제작하는 과정을 다 보여주고 그것의 가치를 이 상품의 쓰임새 플러스 그런 과정들을 다 높여서 녹여 파는 거죠. 그래서 기꺼이 저 가방 하나를 50만 원 주고 산다는 거죠. 그죠? 그리고 플라텍 가방을 메고 다니는 사람들은 굉장히 뭔가 다른 사람 이런 느낌을 받는 이런 식의 이제 순환 구조를 만들어내는 것이 중요하다 이런 거죠. 여러분들 창업할 때 이런 걸 참고로 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는 말씀이요. 자, 이제 2018년, 19년, 20년은 아까 제가 뭐라 그랬어요? 쓰레기 대란이 빚어지는 참 그 3년간의 과정이라고도 얘기했는데 반대로 쓰레기와의 전쟁이 시작되는 3년이기도 합니다. 국제사회가 유엔 환경기획에서 해마다 환경의 날 테마를 정해요. 2018년도 환경의 날 테마가 바로 플라스틱 오염의 퇴치 이렇게 했던 거죠. 전 세계가 우리나라도 그래서 실제 그해 23회 환경의 날 때 플라스틱 없는 하루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때부터 본격적으로 쓰레기와의 전쟁이 시작됩니다. 우리나라가 처음으로 자원순환 기본법이 시행되면서 자원순환 기본계획을 수립한 첫 해이기도 합니다. 그 전에 이제 여건 변화를 살펴봐요. 자원순환의 역할은 사람의 그 생산과 관련돼 있어요. 제품의 생산과 관련돼 있고 제품의 생산은 사람의 소비 트렌드랑 관련이 있죠. 그죠? 소비 트렌드에 따라서 제품이 만들어지는 거 아니겠어요? 그죠? 그래서 생산과 소비 이런 걸 봐야 되는데 그 트렌드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봤더니 1인 가구가 늘어나요. 그죠? 1인 가구. 고령화되면서 혼자 된 노인들의 1인 가구도 늘어나고 또 젊은 사람들 아이를 많이 안 낳으니까 혼자가 많아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혼자 부모로부터 독립하면 혼자 사는 사람 많고 또 미혼 결혼을 안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이런 세태 자체가 그 혼자 사는 가구 수 이런 가구들을 많이 만들어내고 그럼 이제 혼자 사는 사람들은 특히 어떻게 했어요? 상대적으로 밖에서 먹고 들어온다든지 그죠? 배달해서 먹고 이런 경향들이 늘어난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디지털 산업혁명이 진행이 되면서 그렇지 않아도 다 이제 통신 판매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자꾸 늘어나는 이런 하나의 커다란 변화된 구조 속에서 발생하는 그 폐기물의 발생 양상도 달라지더라. 이런 흐름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흐름들과 맞물리고 또 아까 교토의정서 우리가 이제 온실가스 감축을 인류가 막 시행에 옮겨지는 2008년도 전후 이때부터 자원순환의 흐름도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2000년대 넘어오고 2010년 넘어오고 이러면서는 저 보이시면 OECD에서 고베 3R 행동계획이라는 합의가 이루어지면서 본격적으로 자원순환의 흐름들이 만들어지고 뭐 유엔이라든지 EU라든지 일본 이렇게 쭉쭉 해서 자원순환이 쭉 됩니다. 이 자원순환은요. 순환 경제로 가는 핵심적인 그 기반이 되는 거죠. 순환 경제라고 하는 게 생산 과정에서 들어간 원료가 순환된다는 개념이에요. 지금 뭐 물론 경제하면 공유 경제, 뭐 사회적 경제 여러 개념이 있습니다만 지금 탄소 중립 시대에 제일 중요한 개념으로 부각되고 있는 것은 순환 경제, 순환형 경제다. 아시겠죠? 이런 흐름들이 만들어지고 있는 거죠. 우리나라가 조금 늦었어요. 그렇지만 이제 앞으로 우리나라의 폐기물 처리 정책이 80년대 이전까지는 그냥 폐기물을 어떻게 안전하게 처리하고 관리할 거냐. 이게 이제 90년대 넘어와서 2000년 초반까지는 그 중에 일부를 재활용을 해보자. 재활용을 촉진시켜보자. 이랬다가 이제 2000년 중반 이후, 그죠? 또 2010년 넘어와서 본격적으로 자원순환으로 이렇게 개념이 바뀌는 겁니다. 한때는 폐기물을 어떻게 처리하고 관리할 거냐인데 지금은 자원을 어떻게 순환시킬 거냐 이렇게 정책이 바뀌었다. 그 정책이 바뀌면서 처음으로 자원순환 자원순환 기본법이 만들어졌고 자원순환 기본법에 따라서 국가 제1차 자원순환 기본계획이 2018년도에 수립됐다는 거예요. 아주 중요한 전환점이죠. 중국으로 재활용 쓰레기 수출이 중단된 그 해에 국가 자원순환 기본계획이 만들어졌고 비전은 그런 겁니다. 자원의 선순환으로 지속가능한 순환경제 실현하겠다. 그죠? 쭉 보시면 내용 보시면 아주 중요한 생산, 소비, 관리, 재생으로. 그전엔 생산, 소비, 폐기 이런 선형 구조였다는 거예요. 그죠? 원료를 채집해서 생산했고 유통, 소비한 다음에 버려지는 이런 구조를 생산, 소비, 관리, 재생의 선순환 구조로 바꾸겠다. 그러면서 그 자원순환 정책 방향 아까 제가 5R 얘기했던 게 있죠. 감량, 재사용, 재활용, 에너지 회수, 안전처리 이런 우선순위도 명확히 됐다라는 이런 말씀이고요. 그러니까 2019년은 이런 계획이 처음으로 도입된 거예요. 그런데 당장 중국으로 수출이 안 되고 그러나 내부 시스템 안 만들어진 그죠? 정말 과도기가 2018년, 19년, 2000년이다. 어쨌든 요 자원순환 기본계획의 개념은 요 볼까요? 생산 단계, 그죠? 생산 단계는 어떻게 자원 효율적 생산 구조를 만들 거냐. 그다음에 소비 단계, 친환경 소비로 폐기물 생산을 어떻게 최소화할 거냐. 관리 단계, 정말 거버넌스와 행정, 민간 모두가 참여하는 거버넌스 방식으로 순환 시스템을 갖추고 버려지는 걸 적게 하는 그런 거. 그다음에 재생 단계. 그래서 취합된 그 재생 원료들을 다 순환시키는 뭐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자원순환 사로 만들겠고 그런 경제 구조가 바로 순환형 경제 구조다. 앞으로 창업에 있어서 그래서 이 과정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죠? 생산 단계에서 창업을 할 수도 있을 거고 소비 단계에서 창업을 할 수도 있을 거고 또 관리 단계 또 재생 단계 전 과정 이걸 또 융합한 여러 가지 과정에서 우리는 창업이나 새로운 가치 창출을 해낼 수 있다 이런 겁니다. 이 자원순환 기본계획 밑에 부처나 광역시도별로 시행계획이 있고 그 다음에 전국의 시군구에서 집행계획을 짜는데 지금 작년 올해 이런 것들이 이런 계획들이 전국적으로 짜여지고 있다. 이 얘기는 뭐겠어요? 아직 산업구조가 바뀌어져 있지 않지만 산업경제구조가 이제 이런 시스템으로 훨씬 유리하게 바뀌어 나가고 있다. 이런 시점인 거죠. 청주시와 충청북도가 재작년에 자원순환 시행계획을 수립했고 청주시가 올해 자원순환 집행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 와중에 어쨌든 그죠? 아까 쓰레기가 늘어날 거냐 자원순환할 거냐 이런 와중에 코로나19 사태가 나왔고 코로나19 사태가 되니까요. 새로운 상품도 거래가 안 됐어요. 국제 무역 자체가 중단됐었거든요. 작년 초에 그랬죠. 그죠? 그러니 재활용 쓰레기를 뭐 외국에 판다?
더 안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완전히 이 재활용 그러니까 재생 원료로 쓸 수 있는 재활용 쓰레기의 거래는 완전 중단되다시피 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동안 뭐 헌옷 이런 거는 좀 단가가 나왔거든요. 이런 것도 뚝 떨어지고 종이 이런 것도 단가가 떨어지고 그러니까 모든 재활용품의 판로도 그 중단되고 그 판매 단가도 떨어지니 위기가 온 거죠. 그죠? 그러니 업체들은 쓰레기를 안 가져가려고 하는 거고. 그죠? 공공에서 처리를 다 할 수 없고 이런 식의 근데 끊임없이 쓰레기 발생량은 늘어나고 그랬더니 결국 모아놓은 걸 가지고 소각으로 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 현재적 상황이다. 마무리를 해야 되는 상황. 그죠? 탄소 중립 여기에 자원 순환은 직결된 겁니다. 그래서 탄소 중립 전략 중에 중요한 하나가 순환 경제 활성화였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이걸 이제 지역에서 어떻게 할 거냐? 이런 모습도 이제 그림 중심으로만 보여주시면 이 무렵에 이제 청주 새활용 시민센터가 만들어지면서 어떻게 지역 사회 차원에서 자원순환 플랫폼 참여협력 체계를 만들 거냐 이런 고민이 있는 겁니다. 아까 본 것처럼 충북과 청주가 생활 폐기물 발생량이 상대적으로 많고 그죠? 생략하고 그런데 민간 폐기물 처리 시설 때문에 갈등이 너무 심각한 거죠. 청주 근교, 충북 전역이 이런 갈등도 많고 해서 다른 지역보다 더 자원순환이 절실하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새활용센터가 만들어진 슬로건이에요. 더 새롭게 모든 물건은 더 새롭게 해서 써야 된다. 그러면 누구에게나 다 이로운 세상을 만들 수 있다. 이렇게 해서 우리 새활용 시민센터가 만들어졌어요. 여러분들 오늘 이제 강의 끝나고 못 뵐 텐데 저 수lum제 청주 새활용 시민센터 꼭 한번 오셔가지고 무료로 커피를 드릴 테니까 오셔서 저희 있으면 좀 서로 인사도 나누고 한번 꼭 방문해 주세요. 이렇게 실내는 커피숍처럼 돼 있어요. 여기서 모임을 하셔도 좋고 교육을 하셔도 됩니다. 청주 새활용 시민센터 다채로움 개관할 때 이렇게 청주시가 쓰레기 제로 도시 선언도 했다는 거고 전국 업사이클 센터 현황이 있어요. 막 만들어지고 있어요. 그중에 청주 새활용 시민센터가 롤모델처럼 자리 잡고 있다 이런 얘기를 드리는 거고요. 이 센터가 하는 건 많은 역할을 하는데 한마디로 정리하면 시민사회와 함께 자원순환 의식과 실천을 확산하면서 그죠? 지자체로부터는 자원순환 정책을 빨리 만들어지고 정착할 수 있도록 협력하는 역할. 그다음에 산업체가 빨리 순환경제로 전환할 수 있도록 촉구하고 독려하는 이런 역할을 한다. 이런 센터가 하는 역할, 활동이나 운영 방향은 뭐 생략하겠고요. 이 이제 중심 가치를 도출한 재생의 새로움, 공유의 이로움, 참여의 다채로움, 협력의 조화로움. 이게 순환에 이어지면 간다는 가치. 요거 이제 나중에 보시면 또 거기에 따라서 우리 센터에 여러 가지 비전도 있고 뭐 이런 거 생략하겠습니다. 활동도 있고 이런 거 생략하겠고요. 앞으로 창업할 때 우리 센터랑 반드시 서로 도와야 된다. 그죠? 그러니까 자주 들리세요. 우리 이제 창치넷을 통해서 이렇게 양성 과정에 계기가 되셨으니 향후에 우리 센터와 함께 실제 창업에 한 발 다가갈 수 있도록 같이 돕자 이런 거고 우리 활동하는 양상인데 그림만 보세요. 그죠? 다양한 일들 하고 있어요. 다양한 프로그램 공예가 양성 과정도 하고 창업 지원도 하고 있고 생략하겠습니다. 최근에 우리가 중심 갖고 있는 건 쓰레기 대란에서 시민의 힘으로 쓰레기를 줄여보자 해서 쓰레기 줄이기 100일간의 실험, 쓰레기 줄이기 100일간의 실험, 최근에 쓰레기를 줄이는 1000명의 시민전사에서 쓰줄 천사, 1000명 이상의 시민들이 합류하고 있고요. 이런 다양한 활동들을 생활활동에서 뭐 리빙랩도 하고 실천을 하면서 쓰레기를 제일 잘 줄이는 시민 이렇게 부각이 되고 있는데 이런 걸 통해서 순환경제의 저변을 늘리고 자원순환 시스템을 계속 실험하는 작업들을 하고 있다. 그래서 실제 쓰레기 줄이는 성과도 많이 하고 있고요. 생략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는 일이 이런 초록 희망의 빛을 만드는 바로 여러분들과 우리가 같이 해야 될 일들이다. 최근에 쓰레기 이게 저기 아이스팩이에요. 3일 동안 800명의 시민들이 아이스팩을 갖고 와서 저런 쓰레기 아웃 퍼포먼스를 하면서 수질 천사가 발족한 이런 일들이 최근의 일이다. 비 존슨은 1년 동안 발생시킨 쓰레기가 컵 유리그릇 하나에 들어갔어요. 대단하죠? 쓰레기 없이 산다는 책을 만들었는데
우리 청주 시민은 우린 쓰레기와 함께 산다. 그저 쓰레기를 전부 자원으로 전환시켜서 물화일체의 세상을 만들어보는 실험들을 하고 있다라는 말씀 드린 거고요. 마무리. 지구는 결코 아낌없이 주는 나무가 아니다라는 거죠. 지구와 함께 살아가는 동반자가 될 것인지 지구로부터 제척당할 바이러스 같은 존재가 될 것인지 선택은 바로 우리 인류의 몫이다. 코로나 이후 세상 올지 안 올지 모르죠. 어쨌든 코로나를 계기로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새로운 세상의 가치는 녹색 전환, 지속 가능성을 최우선적 가치로 여기는 녹색 전환의 사회, 그거는 우리 지역에서 자원 순환을 실제 이루어가는 과정에서 달성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하면서 한 3분 일찍 끝냈어야 되는데 이렇게 제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참여자분께서 질문해 주셨는데 이제 교수님 개인의 쓰레기를 줄이는 팁이 있다면 어떤 것인지 간단하게. 그가 이제 아주 그냥 한 가지 정도 뭐 전 이렇게 말하는 거에 비해서 실제 생활은 많이 못 미쳐요. 노력은 하는데 그렇다고 실제 생활도 완벽하게 하고 있지는 않다는 말씀 드리고 어디 가면 그 플라스틱 물병 하나씩 놔줘요. 그죠? 뭐 토론을 하든 저는 반드시 가져오자. 반드시 가져오자. 그래서 그 병 안에 담긴 물도 다 먹고, 그죠? 그 병을 가져와야 그 병을 그만큼 덜 쓰게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어쨌든 일단 받은 것은 끝까지 마지막 한 방울까지 물을 다 먹고 분리 배출한다 이런 거고, 최근에는 이 남성분들은 잘 못하는데 텀블러 가져다니기 열심히 연습하고 있어요. 자꾸 빼먹는데 그런 문화를 만들어가는 게 중요하겠죠? 그렇게 하고 뭐 일반적인 분리배출 우리 시민 입장에서는요 괜히 너무 고민하지 마시고 이렇게 삼각형으로 저 재활용 마크 붙어 있는 것은 다 내놓으세요. 그죠? 최대한 분리배출을 최대한 있는 그대로 하는 거 노력한 이런 걸 통해서 그렇게 하다 보면 정부도 제도도 바뀌고 또 기업들도 생산 방식도 바뀌지 않을까 싶은데 그런 소소한 노력하고 있습니다. 매뉴얼은 나중에 별도로 저희가 드릴 수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네, 그럼 또 한 가지 더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 혹시 교수님께서 보신 이제 재활용, 업사이클링 예시 중에서 가장 기억에 남았던 예시가 있다면 한 가지만 공유를 부탁드립니다. 지금 실제로 하고 있는 거거든요. 우산 있죠. 우산 보면은 고장 나면 버리잖아요. 어? 근데 옆에 틀어진 거는 조금만 고치면 쓸 수 있거든요. 우산을 구조가 이게 철제가 부러진 거는 어쩔 수 없겠지만은 이 실밥이 틀어지고 이런 것들은 반드시 고쳐서 쓰자 이런 거고 그러고도 못 쓰는 우산 있죠. 그 우산을 그냥 버리자니 분리배출 참 힘들어요. 그죠? 우산을 어쨌든 분리해서 배출하는 게 중요한데 그중에 우산천은 방수천이거든요. 이게 의외로 깨끗한 우산천이 많고 그거는 잘 세척해서 그 다려놓게 되면 뭐가 될 수 있냐면 앞치마 만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텀블러 보냉팩 만들 수 있고요. 뭐 필통을 만들 수 있고 실제 그런 실험을 우리 하고 있거든요. 선생님들하고. 아마 우리 오늘 저이 영 에코리더 분들도 한번 와보시는 게 좋겠어요. 우리 새활용 시민센터 오시면 그런 실험을 하고 있는 걸 다 볼 수 있을 텐데 저는 어쨌든 최근에 우산천 새활용이 우리가 실제 경험했었던 특별한 케이스였던 것 같습니다. 네, 그럼 마지막으로 이제 교수님께서 강의에 대한 한 줄 리뷰는 아까 이제 잘 들어본 것 같아요. 지구는 아낌없이 주는 나무가 아니다. 저 그래도 하고 싶은데요. 쓰레기는 없다. 그죠? 없어야 되는 게 맞다 이 얘기. 예. 네. 그러면은 참여자분들께 교수님께서 당부의 말씀을 한마디. 쓰레기 줄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기 참여하신 분들은 창업을 구상하고 있으니까 쓰레기를 줄이는 자원을 순환하는 쪽에서 창업 아이디어를 찾아내 주신다면 일반 시민들이 생활에서 실천하는 것보다 훨씬 가치 있는 자원 순환의 모델을 좀 만들 수 있지 않을까 그런 기대를 하겠습니다. 네. 중간에 질문이 한 가지가 더 들어와서 예. 요거까지만 이제 질문을 좀 드릴게요. 네.
이혜진님께서 질문을 주셨는데 지난번에 우산으로 텀블러백을 만들어서 잘 쓰고 있는데 이렇게 추천하고 싶은 센터에 다른 프로그램이 있는지. 네. 많아요. 공예가 양성 과정도 있고 그러면 아이디어를 내면은 그 좀 실제 실습 과정까지 하는 그런 양성 과정도 있고 그다음에 아이디어를 내면 생활형 공예품 제작 지원 프로젝트 같은 것도 있거든요. 그 밖에 굉장히 많은 프로그램이 있는데 저희 홈페이지 정리가 잘 돼 있나 모르겠네. 그거보다는 한번 이번에 계기가 되셨으니까 참하실 생각으로 친구들이랑 같이 한번 수rum제에 놀러 오시면 원두커피도 마시고 전시된 것도 보시고 또 제가 시간이 있을 때 그 자리에 있을 때 오시면 대화도 나누고 이렇게 하면 훨씬 값진 경험을 같이 나눌 수 있지 않을까요?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교수님께서 그 참여자들께 내주시는 이제 과제 듣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과제를 너무 다들 잘 해주셨다 그래서 제가 뿌듯해서 과제 오늘도 두 가지 되겠습니다. 하나는 이렇게 이거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쓰레기 줄이기 10가지 과제. 어떻게 하면 쓰레기를 줄일 수 있다. 10가지 과제. 이런 거 한번 쭉 지난번엔 온실가스 줄이기 10가지 많이 겹칠 거예요. 쓰레기를 줄이는 10가지 과제 한번 적어보시면 좋겠다. 꼭 그중에 나의 애착 과제를 뭐로 삼겠다. 이렇게 해주시고요. 하나 더는 자원순환일 수도 있고 뭐 다른 문제일 수도 있는데 환경 문제를 내가 창업이나 이런 걸 통해서 어떤 환경 문제를 어떻게 줄여볼 수 있겠다라는 아이디어를 한번 고민해 보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해봤습니다.